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기 전에 푸조 55008입니다. 푸조의 가장 상위 SUV 세그먼트 모델이죠. 가장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가족들이 이동을 하거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편의 기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좀 강화가 됐고요. 자, 먼저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은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죠. 기존의 이제 5008 같은 경우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좀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가로로 넓은 형태로 좀 더 와이드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램프와 일체형으로 살짝 맞닿아 있는 모습으로 좀 바뀌기도 했고요. 기존의 헤드램프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가로로 넓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안쪽에 좀 뿔 같은 요소들이 있어서 좀 헤드램프가 좀 분리된 형태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 없이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헤드램프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커넥티드 디자인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 이게 수직적인 형태로 사자의 이빨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도 좌우의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기존에 이제 3개의 구멍이 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이 좌우로 넓은 형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앞쪽에는 ADAS 기능을 위한 센서 같은 것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5008 차명이 있는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명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이제 푸조라는 로고만 있고 이 사자 모양의 이 엠블럼만 있었는데요. 이제 푸조의 새로운 네이밍 정책으로 인해서 차량 앞에 이제 차명까지 같이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변화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측면 디자인, 기존의 푸조 508 같은 경우에도 이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여유로움을 좀 느껴지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글라스가 상당히 좀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1열뿐만 아니라 2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가로로 넓은 형태의 글라스를 보여주고 있고, 쿼터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2열이나 3열, 그리고 거기다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차량 안쪽에는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공간감, 개방감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탁월하고요.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의 차량의 분위기도 굉장히 여유로운, 그리고 넉넉한 편안한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량의 하단부에 이 크롬 라인과 이 루프를 지나는 이 크롬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이 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 나가는 듯한 이러한 좀 디자인 특징도 좀 보여주고 있죠. 측면에 보면 이제 연비표가 나와 있는데요. 1.5 디젤 차량입니다. 복합 연비가 14.9, 거의 15를 가리키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15.3, 도심은 14.6으로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 디젤 모델도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1.5 디젤이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사자의 이빨을 형상화한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이란지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그대로 되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리어램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이 강조된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는 이제 페이크 배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붕의 색깔이 좀 뒤쪽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내려오면서 뒷모습이 이제 투톤 컬러로 되어 있죠. 이러한 점들도 이제 5008 그리고 푸조 차량들의 좀 중요한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들, 요즘 나오는 차량들 간의 일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에 정말 풀모델 체인지 같은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적재적소의 이제 디자인 변화를 이끌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부분 변경에서의 디자인 변화의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푸조 5008 정말 그 기존 모델에 조금 디자인이 아쉬웠던 점들을 아주 잘 개선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릴 디자인 보시면 한 가지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변화 같은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전동화입니다. 기존에 사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면은 공기 흡입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정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러한 외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푸조 5008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만 봐도 공기를 많이 흡입하기 위한 이러한 형태이기보다는 기존보다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의 형태가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많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가 따로 필요가 없죠. 물론 냉각을 위한 뭐 흡입구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넓은 범위로 공기를 흡입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 역시 상당히 막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는데요. 푸조 5008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전동화, 전기차를 아무래도 좀 감안한 듯한 이러한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의 좀 디자인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명령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실내 구성이라든지 동일하고요. 하지만 편의 기능에서 약간의 좀 변화만 있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푸조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콕핏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전자가 상당히 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차량의 나를 좀 감싸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운전석에서 보는 자세가 조금 독특하죠. 지금 이제 계기판의 위치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 요 사이로 이제 계기판을 보게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지금 푸조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기판의 위치가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사실 조금 잘못 맞추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계기판이 스티어링 휠 완전히 좀 가려지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이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아래쪽으로 낮게 좀 설정을 하신다면 꼭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과 같은 위치에 이 계기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별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긴 하지만 이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주행 중에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이러한 아이콕핏 디자인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RPM 게이지, 그 다음 왼쪽에는 차량의 주행 정보, 가운데는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이 화면의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면서 시인성이 좋아졌다라는 좀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푸조처럼 좀 작은 크기의 이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들 하면은 보통 이제 큰 크기의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살짝 D컷의 이러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 조금 더 조작하기 편리한 이러한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지금 뭐 기존의 것과 동일합니다. 뭐 다른 푸조의 차량들과 동일한 내용인데 별도의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다는 점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수입차 같은 뭐 차량들을 시승할 때 수입 차량들의 그 내비게이션이 워낙 조금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해서 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용해 보신다면 크게 이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이런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차량 정보라든지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 차량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뭐 따로 활용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조 기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음악 같은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3단계로 조절되는 이제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위치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T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가운데 이제 알칸테라 소재가 더해져 있는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조작 버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시트의 조작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허리 부분 지지하는 부분, 그리고 메모리 기능까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기능까지도 있어서요, 상당히 좀 편리하게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인 이 시트의 착자감 역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시트에 허리를 받쳐주는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좀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기어 노브 주변으로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그 다음에 오토 파킹, 그 다음에 힐
디센트 컨트롤 버튼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제 언덕길에서 일정 속도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버튼이고요. 작동은 한 번 눌러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꾹 길게 누르셔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 상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표준, 에코로 주행 모드가 나눠지고요. 과거에는 사실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푸조 브랜드의 홈로드 주행 시스템이 따로 이제 다이얼 형태로 이제 앞쪽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에 모두 다 통합이 돼서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샌드, 머드, 뭐 스노우 이런 식으로 오프로드 주행 모드도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다양한 주행 모드 6가지 주행 모드로 어떤 도로 환경에서든 이제 주행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앞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또 위치를 해 있는 거고요. 암레스트 하단으로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뭐 작은 트레이도 마련되어 있어서 짐을 보관하기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공간은 뭐 실용성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 도어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도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물병 같은 것도 수납이 가능한 뭐 크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레이어, 대시보드와 이 하단에 부드러운 소재가 더해진 이 하단부 레이어, 이 2개의 레이어가 겹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세련된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아이콕핏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운전자를 감싸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이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이 주행모드 시스템이 대거 좀 강화가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하고 속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더해졌는데요. 이쪽에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버튼, 그 다음에 속도 조절하는 버튼, 이런 것들이 이쪽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버튼, 차선 유지 버튼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주행 보조 기능까지도 좀 상품성을 강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휠베이스가 넉넉한 이 차량답게 좀 넉넉한 이 무릎 공간 그리고 머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 같은 경우에도 3개의 시트가 이제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트가 이제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또 접을 때도 개별적으로 좀 접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때도 그렇고 뭐 많은 인원들이 이동할 때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한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3열 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 이쪽에는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 3열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타서 3열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자, 3열에 잠깐 한번 앉아 볼까요? 사실 3열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고정된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2열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이제 3열에 사람이 앉는 경우에 착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3열 시트에 사람이 앉을 만한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이제 2열 시트를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까지 좀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한 명이 지금 간신히 들어갈 만한 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분들이 좀 장시간 좀 이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열에는 역시 이제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 작은 수납 공간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열에 조금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을 남겨두고 이제 2열에 앉게 되면요, 제가 키가 한 170 정도인데 무릎이 거의 앞쪽 시트에 닿는 위치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거기다 이 앞쪽에 이 선반이 있기 때문에 물건 올릴 수 있는 선반이 있어서 조금 무릎이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무릎에 닿아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량 구매 시에 3열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를 고려하지 않고 2열 시트를 조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앞뒤 공간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점들은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 송풍 문화라든지 시거제, 그 다음에 USB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선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자석 같은 게 있어서요, 착 아주 달라붙는
이러한 선반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지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선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2열 시트도 이제 알칸테라 소재가 더해진 인조가죽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림막도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에도 이 앞쪽에서 봤던 이 부드러운 소재의 이 트림들이 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시트를 모두 다 눕혀본 상태인데요. 지금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모두 폴딩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폴딩한 모습이 깔끔하죠.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트 뒤쪽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열과 3열 사이에 벌어지는 틈을 이 칸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서 이제 완전히 평탄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 바닥 같은 경우에 지금 3열 시트를 완전히 수납을 하고 이 덮개를 닫아주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제 수납이 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 평탄화 과정이 없이도 지금 1열과 2열 사이에 있는 이 틈 이쪽을 제외한다면 시트의 평탄화는 굉장히 아주 수월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키가 한 180 되는 분들도 차박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 지금 3열까지 모두 다 세운 상태에서는 237리터, 3열을 접은 상태에서는 952리터, 2열까지 모두 다 폴딩한 상태에서는 2150리터의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수납 공간 그리고 이 바닥의 평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푸조 5008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수납 공간이라든지 적재 공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시트의 구성도 다양하게 변형할 수가 있고 또 평탄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캠핑을 즐기기에도 정말 적당한 아주 사용하기 좋은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푸조 5008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3008 시승하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 푸조 차량들은 시승을 하면서의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탄탄한 주행 성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파워트레인의 강력한 뭐 출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이 탄탄한 핸들링 성능을 기반으로 한 이런 주행 감각들이 굉장히 좀 탈 때마다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온병용 모델이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5리터 디젤, 그 다음에 1.0 디젤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알리르 GT, 그 다음에 GT팩 이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5리터 디젤 엔진이 있죠. 지금 131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사실 2.0리터 디젤 모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2.0을 가야 싶냐 될 정도로 1.5리터 엔진, 이 디젤 엔진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출력이 40마력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고출력의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선택을 가셔야겠지만 차량 가격이 거의 한 7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5리터와 2.0리터 엔진 두 차종의 가격 차이가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700만원의 가격을 더 들여서 40마력의 출력을 위해서 700만원을 더 투자하느냐의 차이가 같은데 뭐 이런 점들은 아마 좀 잘 비교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1.5리터 디젤 엔진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의 아무래도 좀 고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밀어붙이는 힘 같은 것들은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또 디젤 엔진인 만큼 이 토크감에 있어서는 전혀 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발끝에 힘을 실으면 일상생활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뭐 디젤 엔진의 소리가 확실히 가솔린 엔진과 요즘은 사실 가솔린 모델들을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 디젤 엔진에 이 엔진들이 실내를 좀 들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차음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뭐 풍절음도 생각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디젤 차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진동 억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거의 디젤 차를 뭐 떠올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만큼 좀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푸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5년까지 이 전 라인업에 전동화 모델을 추구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뭐 국내 시장에도 전기차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208이라든지
E308 같은 모델들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유럽 시장에서 디젤 모델 엔진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지만 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을 들여오는 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 인증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재고떨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재고떨이라기보다는 이 디젤 엔진을 좀 더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이 유럽과 한국 간의 무역 규제 때문인데요. 뭐 이와는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디젤 엔진 모델을 가져오기가 어렵고 또 가솔린 엔진 모델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왜 유럽 시장에서 왜 좋은 가솔린 모델, 뭐 하이브리드 모델 잘 안 들어오느냐 하는 의구심은 좀 접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뭐 주행성이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립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제 주행 모드로 통합이 되면서 버튼만 눌러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주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주행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느낌은 좀 여유롭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기존에 뭐 3008을 시승할 때처럼 야, 이 작은 SUV 치고 굉장히 좀 날렵하게 움직인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이 508에서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뒤쪽으로 봤을 때 이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이라든지 탑승 공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더 다양한 측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러한 그 차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5008을 굳이 이렇게 날카로운 주행 감각으로 세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봐도요, 이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이거 차량의 좌우 롤이 확실히 3008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해봐도 좌우 롤이 확실히 조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확실히 패밀리카로서의 성격은 정말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디자인을 좀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 외관에서 봤을 때 조금 이 넓은 이 창들을 통해서 이 개방감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여유로운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기존의 뭐 푸조의 다른 SUV 모델들이 굉장히 좀 악동의 이미지 같은 이 외관 모습을 보여줬다면 5008만큼은 뭐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마 운전을 해보신다면 정말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서의 차량으로 굉장히 손색 없는 차량이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엔트리 트림인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에 4,82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GT 트림 같은 경우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갓 넘는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GT 팩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대의 가격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승을 해봐도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GT 모델이 가장 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옵션 구성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교적 낮은 배기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주행하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시트, 거기다가 이 시트의 평탄화도 굉장히 좀 잘 되었기 때문에 레저 활동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다양한 주행 모드를 또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스티어링을 왼쪽에 보시면 ACC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이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고,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해보죠. 지금 속도에서 크루즈 컨트롤 좀 켰고요. 지금 시속 90km에 맞춰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이제 주행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살짝 곡선,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곡선인데도 차선의 중앙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중앙이라기보다는 조금 커브에 맞춰서 왼쪽과 오른쪽을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차량이 좀 계속 꾸준히 주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 ADAS 기능들이 이전에는 이 푸조 차량들에 좀 탑재가 됐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을 많이 시승기를 통해서 하곤 했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되고 있는 모습도 또 소유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